안녕하세요.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는 대학 시절 선배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배라고 해봐야 저보다 한 학번 위의 선배였고, 나이 차이도 1살 차이라서 학교 생활하는 동안은 거의 친구처럼 가까이 지내는 사이였어요. 서로 사회생활 하기 시작하고 바빠지면서 연락이 한동안 끊어지게 되었죠. 왜 대학 시절 인맥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작년 여름쯤에 갑자기 선배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사는 지역에 마침 자기 친구가 살고 있는데 한번 만나볼 생각 없느냐고요. 여지껏 결혼을 안 했던 걸 알았다면 진작에 소개시켜줬을 거라며 저랑 남자친구같이 괜찮은 사람들이 혼자 지내고 있는 게 그냥 두고 보기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니 한번 만나나 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결혼 생각이 아예 없어서 이 나이 먹도록 안 하고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연이 나타날 테고 그렇게 연애하다 결혼하겠지 마음 편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한 해 지나고 2해 지나 여기까지 왔던 거였죠. 소식 없이 지내던 선배의 갑작스러운 연락이 당황스러웠었지만 혹시나 이게 제가 생각하던 인연일 수도 있겠다 싶어 그렇게 저보다 1살 많은 남자친구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인연이 되어서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연애 9개월 차를 넘기면서 결혼을 전제로 하는 진지한 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고요. 저나 남자친구가 벌써 결혼을 했어도 진작에 했어야 할 나이였다 보니 결혼 이야기가 연애한 기간에 비해서 비교적 빨리 나온 편이었지요. 제 나이 36, 남자친구 나이 37으로 주변에 시집장가 안 간 사람이 저희들밖에 없다는 공통점 때문에 그랬나 봐요. 애초에 둘 다 결혼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만남이었다 보니 혹시나 이게 40이 되기 전에 결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싶어 조금 성급했던 것도 있던 것 같네요. 결혼 이야기가 처음 오가기 시작했던 게 올해 4월이었는데 서로 결혼 생각이 있었던 만큼 길게 끌 이유가 뭐가 있나 싶어 이야기 나오자마자 바로 양가에 서로를 인사시켰어요. 그리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양가 상견례까지 끝마치게 되었고요. 상견례도 별탈 없이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가면 되겠구나 싶었어요. 저희 집에서는 제 나이가 나이인 만큼 식을 빨리 올렸으면 하는 눈치였고 상견례까지도 별로 걸리지 않았던 만큼 결혼식은 이르면 한 8월쯤, 그러니까 못해도 3개월 내로 올리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결혼식을 내년 5월쯤에 올리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꺼내온 겁니다. 상견례 때도 예비시댁에서 결혼을 서둘렀으면 하는 눈치였는데 6개월도 아니고 1년을 미루자니 그게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결혼식을 그때 올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냐 물었더니 남자친구 말이 회사가 지금 엄청 바쁜 시기라서 도무지 시간을 낼 수가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특히나 갑자기 직원 3명이 새 직장을 구해 동시에 이직을 하는 바람에 자기까지 따로 시간을 비울 그런 상황이 못 된다고. 회사에서 사람을 당장에 구한다고 해도 회사 생활 적응하는데 시간도 걸릴 테고 지금 준비 중인 프로젝트를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한테 맡길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냐고. 저보고 이해 좀 해달라는 겁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돈 주는 회사 일인데 이해를 해줘야 하나 싶다가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더 많아서 납득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새로 뽑은 직원들이 회사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결혼식은 보통 주말에들 올리잖아요. 남자친구 회사가 주말까지 출근시키고 그러는 게 아닌데 결혼식 때문에 시간을 도저히 낼 수 없다는 말이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남자친구는 그런 제 물음에 당연히 결혼식은 주말에 올리게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신혼여행을 아예 못 가지 않느냐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상황이 안 되면 신혼여행이야 내년에 여유 있을 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고작 그것 때문에 결혼식을 1년이나 뒤로 미루는 게 말이나 되느냐 했더니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결혼하고 1년 지나서 가는 여행이 무슨 신혼여행이냐고, 그건 그냥 여행이지 절대로 신혼여행이 될 수가 없다면서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우리가 나이가 있는데 남자친구한테 그런 소녀 같은 감성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거야 우리 마음먹기 나름 아니겠냐고, 진짜 고작 그런 이유 때문에 결혼식을 1년이나 미루겠다는 거냐고 다시 물은 저의 질문에 남자친구가 그것도 그거지만 결혼 준비하려면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느냐. 스드맨이 식장이니 이런 것도 알아봐야 하고 웨딩 사진도 혼자 찍는 게 아닐 텐데 그때 자기가 시간을 낼 수 있을지 아닐지 모르지 않냐.
드레스 고르는데 혼자 가서 고르고 싶냐. 뭐 이런 여자들이나 신경 쓸 법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인데 꼭 배우자랑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싶다고 결혼식을 끝끝내 내년으로 미루면 안 되겠냐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끝까지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결혼 준비부터 신혼여행까지 모든 순간을 그냥 넘기고 싶지는 않다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나 혼자 결혼식을 올리겠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그래서 그냥 남자친구가 바라는 대로 결혼식은 내년 5월쯤으로 올리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미 늦어버린 결혼, 한 살 더 먹고 한다고 무슨 큰 문제나 생기겠냐. 무더운 8월 여름날에 결혼하는 것보다 남들이 이야기하는 5월에 신부가 되는 게 낫지 않겠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어요. 뭐 결과적으로는 결혼식을 미루게 된 게 이렇게 된 지금에 와서는 신의 한 수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자친구한테는 저랑 결혼식을 올리는 모든 과정을 함께하고 싶었던 것보다 다른 꿍꿍이 속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아무튼 결혼식이 미뤄졌다고 해서 결혼 준비까지 미룰 필요는 없었다 보니 차근차근 하나씩 저 혼자서라도 이것저것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가 말하던 웨딩 사진이나 드레스 시착하는 거야 나중에 시간 맞춰서 하면 되는 거라 생각했고 그 외의 것들은 미리 알아본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는 거였으니까요. 오히려 시간이 있는 만큼 제가 조금만 더 알아보면 얼마나마 결혼 비용도 절약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신혼여행도 그중 하나였죠. 비행기표 같은 걸 미리 사놓으면 조금이나마 저렴한 비용으로 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자친구랑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유럽이 좋을까, 미국이 좋을까, 아니면 그냥 휴양지 같은 데 다녀오는 게 좋을까. 그런 식으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나누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미리미리 알아본다고 해서 엄청 아낄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그런 데서 한 푼 두 푼 아껴봐야 많아봤자 100만 원 남짓 할까 말까 싶더라고요.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신혼집 문제가 아닐까 싶었어요. 저희 지역이 서울하고 비교해보면 집을 구하는 게 그만큼 터무니없는 비용이 필요한 건 아니었거든요. 이쪽 지역이 요 몇 년 전부터 해서 개발되기 시작한 곳이라 신도시랑 구도시가 나눠져 있었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신도시 안에 있는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저희가 나이가 있는 만큼 모아놓은 돈도 꽤나 많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신축은 신축이다 보니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대출 없이는 집을 구할 방법이 따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신혼집은 어떻게 하고 싶으냐 남자친구에게 먼저 이야기를 꺼냈는데 남자친구 생각이 저랑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원래 일단은 전세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일단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 대출 제도가 제법 잘 되어 있는 편이고 당장 원금을 갚는 게 아니고 이자 부담만 하면 되는 게 역시 전세 제도의 최대 장점이 아닌가 싶었죠. 그렇게 해서 딱 2년 정도 허리띠 졸라매서 전세금 돌려받고 그 돈으로 신축에 대출 없이 들어가는 게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생각이 달랐어요. 어차피 대출 받는 거 이왕 좀 더 받아서 처음부터 자가로 시작하는 게 더 낫지 않냐고요. 괜히 신도시 개발되면서 집값도 덩달아 오르게 된다면 그건 그거대로 손해이지 않겠냐는 이야기였죠. 당장 이자 얼마 내는 게 집값 오르는 것만 하겠냐고, 그리고 요즘 뉴스에서 전세 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냐고. 나는 그게 불안해서라도 전세는 싫다고 딱 잡아 말하는 겁니다. 남자친구 말이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유튜브에서 반반 의견이 갈리긴 했지만 전문가분들 이야기하는 게 부동산이 당분간 내리면 내렸지 오를 일은 없다는 의견들이 저한테는 좀 더 와닿았거든요. 다만 전세에 대해서는 남자친구 말이 맞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아파트는 비교적 안전하다지만 저 또한 전세금이 묶여버리는 그런 리스크를 지고 싶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결혼식까지 시간이 많으니 이런 부분은 좀 더 천천히 알아보면서 정할 일이면 되겠다 싶었고 그냥 저는 하던 대로 다른 데서 조금이나마 비용을 아낄 생각이나 해야겠다 싶어서 그 후로 신혼집 생각은 하지도 않고 다른 걸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언젠가 남자친구가 저한테 우리 어차피 결혼할 건데 혼인신고를 먼저 올리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꺼내왔어요. 결혼식은 한참 남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생각해보니 자기가 여지껏 부어놓은 청약도 있고 신혼부부면 청약가점을 받을 수 있으니 훨씬 유리하다고. 어차피 우리가 집을 당장 살 것도 아닌데
혼인신고부터 올리고 가점 받을 수 있는 거 싹 다 받아서 청약을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꼭 그 집에서 신혼살림 차릴 필요도 없고 피 받아서 팔기만 해도 그게 돈이 얼마겠냐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듣기에는 솔깃한 제안이었어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먼저 올리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는 허락을 못한다고 반대를 해오셨습니다. 결혼식까지 한참 남았는데 뭐하러 혼인신고를 먼저 올리냐고, 결혼은 결혼식장 들어갈 때까지, 아니 입장하면서도 모르는 거 아니냐는 말도 못 들어봤냐면서 결사반대를 하셨습니다. 결혼 날짜 최대한 일찍 잡으면 좋겠다던 분이 결혼식 날짜 미뤄진 걸 가지고 엄청 서운해하셨던 분이 왜 갑자기 저렇게 나오시나 싶었죠. 그때가 7월쯤이었는데 원래 생각대로면 다음 달에 식을 올렸지 않았겠냐고. 그런데 결혼식 미뤄졌다고 해서 혼인신고를 안 올릴 이유가 뭐가 있냐고 되물었지만 어머니께서 워낙에 완고하게 나오셔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저희 결혼 생활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는 건가 싶어서 갑자기 저렇게 반대를 하시는 어머니가 원망스럽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결혼식을 미룬 것부터 어머니 말을 들은 게 제 인생을 구한 거나 다름이 없네요. 정말 어른들 말 들어서 나쁠 게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는 확실히 알 것 같아요. 물론 파혼을 한 지금이야 혼인신고도 안 하고 결혼식도 미뤘던 게 신의 한 수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는 아니었어요. 남자친구는 청약만 당첨되면 우리가 얼마를 아끼고 얼마를 이득 보는지 알지 않냐며 하루가 멀다 하고 말다툼을 했고, 그게 끝이 아니라 남자친구랑 그런 이유로 싸운 날이면 집에 돌아와서도 어머니하고 좋은 이야기가 오갈 리가 없었죠. 집안에서나 밖에서나 싸움만 애대니 스트레스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데 별수가 있었겠나요? 결국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던 와중이었는데 남자친구가 난데없이 그럼 일단 신혼집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말을 꺼내왔어요. 일 때문에 바쁘다더니 집을 어떻게 알아보려는 거냐 물었더니 그냥 이런 걸로 저랑 싸우는 것도 지치고 저는 저대로 알아보고 자기는 자기대로 알아보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정하는 걸로 하자고 대충 말을 흐리더라고요. 저도 허탈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자기랑만 싸운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니랑도 투닥거리를 했는데 그냥 각자 알아보고 더 좋은 걸로 정하자는 소리나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사람이 뭐 이렇게 강단이 없나 싶었고 남편감으로 괜찮은 사람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물론 혼인신고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저희 부모님 반대 때문이긴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어차피 우리 집에 인사도 벌써 드렸고 상견례도 마친 데다가 결혼식만 올리면 끝인 이 상황에 생각처럼 풀리지 않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 저희 집까지 찾아와 저희 부모님을 한번 설득이라도 해보려는 시도 정도는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몇 주 동안 저한테 어떻게든 부모님 허락을 받아와라 찡찡대기만 하지 결국 마지막에 가서 저희 부모님의 허락을 끝내 받아내지 못한다고 한들 자기가 나서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게 못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남자친구가 전에 없이 강단 있는 행동을 보여줬어요. 저희 집에 찾아와 부모님을 설득해서 정면 돌파를 하는 게 아니라 저랑 그 어떤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을 사버린 거죠.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잡힌 것도 아니고 5월쯤 올리는 게 어떻겠냐고 대충 말만 맞춰놓은 와중에 그날까지 반년을 넘게 남겨놓은 시점에 난데없이 집을 샀으니 이제 신혼집 문제로 골머리 썩을 일 없다고 통보를 해왔으니 말이죠. 무엇보다 가장 어이가 없던 건 그 중요한 결정을 저랑 그 어떤 상의 한마디 없이 내렸다는 데 있었죠. 심지어 혼자 대출까지 받고 자기 부모님한테 돈까지 끌어다가 집을 샀다는데 어이가 없었지요. 그 와중에도 혹시나 결혼이 엎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던 건지 명의까지 개인 명의로 해서 집을 구했답니다. 해명하기를 앞으로 결혼식 비용이니 신혼여행이니 혼수니 이런 거 해서 돈 들어갈 일이 투성이니 당장 계산하기 불편하게 돈을 합치지 말고 일단은 제 돈으로 다른 걸 전부 다 해놓고 나서 그때 가서 다시 계산을 하자면서요.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마치면
저한테 남은 돈으로 자기 부모님한테 빌린 돈 먼저 갚아드리고 그리고 같이 대출 갚으면서 집도 공동명의로 바꾸자는 의견을 전해왔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고, 어떻게 그런 큰 결정을 나랑 상의 한마디 없이 내릴 수 있냐고 따졌더니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조만간 시세가 오를 것 같아서 일단 집을 먼저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구했어야 할 신혼집인데 좋은 매물이 있으면 미리 사놓는 게 절대 손해가 아니라면서요. 그러면서 집 주소를 받아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위치부터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 회사랑은 걸어서도 다닐 수 있을 만큼 엄청 가까웠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랑은 물론이고 저희 집이랑도 정반대 방향에 있어서 저는 이미 출퇴근부터가 힘들어 보였어요.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어차피 차 한 대는 결혼하면 꼭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니 제 돈으로 일단 차를 한 대 뽑아서 그걸 출퇴근용으로 제가 쓰면 되는 거 아니겠냐입니다. 검색해본 김에 집 시세도 같이 찾아봤더니 작년에 비해서 크게 변동사항이 없었는데 시세가 오를 것 같다고 집을 샀다는 말하고는 모순이 있었죠. 그것도 남자친구가 해명하기를 이쪽 근처 일대가 향후 5년 내로 재개발 예정지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부동산 정보통한테 들었다고 하더군요.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재개발 비슷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주변에 신도시가 몇 개가 생기면서 남자친구가 신혼집을 구한 지역이 투자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말하기를 저보고 생각 좀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고급 정보가 인터넷에 돌겠냐며 아는 사람만 아는 특급 정보니까 오히려 저보고 괜히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까지 시키더군요. 아무튼 저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여지까지는 제 돈이 한 푼도 들어간 게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 남자친구 말 맞다나 차도 결혼하면 한 대 뽑을 생각이었으니까요. 오히려 출퇴근하는데 차가 생기면 저한테 유리한 점도 있으니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혼인신고 먼저 올리고 청약을 도전해보기로 했던 것도 수포로 돌아간 게 어떻게 보면 저 때문이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자친구가 아무런 상의도 없이 큰 결정 내린 건 괘씸하긴 하나 우리 돈 들어간 거 한 푼 없으니 그냥 결혼 이야기 나오기 전부터 신혼집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주자고 하시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신혼집이 생각보다 일찍 생기게 되었어요. 하지만 혼인신고도 미리 안 된다던 저희 부모님이 혼전동거를 허락할 리도 없었고 식 올리기까지 기간이 애매한데 누구한테 새들어 살라고 하기도 그렇고 거기에 당장 집 위치도 제가 출퇴근하기 여러모로 불편한 위치였다 보니 일단 결혼식 올리기 전까지는 집을 비워두기로 했죠. 그런데 또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남자친구가 말을 바꾸더라고요. 자기는 신혼집에 먼저 들어가서 살아야겠다면서요. 자기는 부모님 집에서 출근하는 것보다 새 집에서 출근하는 게 훨씬 거리도 가깝기도 하고 집을 빈집으로 두면서 아무 관리를 안 하면 집에 그렇게 안 좋다는데 비워둘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냐면서 말이죠. 출퇴근 고작 몇십 분 빨리 하자고 혼자 살면서 나올 관리비며 인터넷 비용 등등. 그리고 남자친구가 음식을 직접 해먹을 리는 만무했고 혼자 살면서 분명히 배달음식 같은 걸로 끼니를 때울 게 뻔한데 그런 추가적인 지출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고작 몇십만 원이라고 해도 식까지 남은 시간이 한참인데 다 모으면 그것도 목돈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워낙에 사람이 고집이 강한 데다가 이미 혼인신고 문제로 여러 번 다퉜기 때문에 괜히 또 싸우기 싫어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얼마 후 남자친구는 정말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컴퓨터 하나만 가지고 들어가면 충분하다고 하더니 또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살림살이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다며 저보고 혼수를 미리 채워 넣으면 어떻겠냐고 물어왔어요. 어차피 혼수는 제가 해오기로 이야기가 되었던 거다 보니 크게 상관은 없었지만 일단 저희 부모님께서 어떻게 신혼집을 상의도 없이 구할 수가 있냐며 잔뜩 화가 나신 상태였는데 거기다 대고 혼수를 미리 채워야겠다는 말을 꺼내기가 참 뭐했죠. 그리고 저 또한 아무리 나중에 같이 쓸 가정가구 장만하는 거라지만 미리 사놓는다는 게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가 혼자 살면서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쓸 것 같지도 않고 괜히 결혼했는데 아무리 내 돈 주고 사는 거라지만 괜히 쓰던 중고품 쓰는 기분이 들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너는 왜 하자는 것마다 전부 삐딱선을 타냐고 짜증을 냈는데 나는 적어도 상의라도 하지 않냐고 누구처럼 말도 없이 집을 먼저 사놓는다거나 비워두기로 했던 집에 갑자기 들어가서 살겠다고 우긴다거나 컴퓨터만 있어도 괜찮다더니 혼수부터 채워놓으라고 통보하듯이 하지는 않는다고 한마디 했더니 그때부터는 더는 뭐라고 못하대요. 남자친구는 그럼 다른 건 됐고 침대라도 하나만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바닥에서 자려니까 등이 베겨서 아주 죽겠다고요.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그것마저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하기는 조금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급한 대로 접이식 간이 침대를 사주자니 그건 뭔가 시비를 거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침대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양보를 해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같이 살게 되면 커버랑 이불 정도만 바꾸고 하면 적어도 중고 쓰는 느낌은 안 들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말기로 했어요. 그런데 등이 불편해서 잠을 못 자겠다더니 한 달이 더 지나도 침대를 보러 가자는 소리를 안 하길래 이제 바닥에서 자는 게 익숙해졌나 봐 하고 한마디 건넸죠.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처음엔 못 알아듣는 듯 반응을 보이다 제가 침대 이야기하는 걸 알았는지 자기가 회사 일 때문에 도무지 시간이 나지가 않아서 침대도 그냥 미리 샀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결혼 비용 정산할 때 한 번에 싹 정리하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라더라고요. 그때쯤 되니까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집을 상의 없이 샀던 걸 그냥 넘어간 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약 도전해보기로 한 거 저 때문에 못했던 것도 있었고 부모님께서 그냥 남자친구가 애초에 처음부터 신혼집을 가지고 있던 거라 생각하라고 하셔서 그냥 넘어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침대는 물론 집이랑 가격 차이를 비교할 것도 없겠지만 제 돈이 들어가는 거고 앞으로 한동안은 저도 그 침대에서 자고 일어나고 할 텐데 하루 이틀 쓰고 버릴 가구도 아니고 허리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가구인 만큼 깐깐한 기준으로 골라서 사고 싶었거든요. 제가 뭐라 한마디 했더니 벌써 한 달 가까이 써서 환불도 안 된다니 어쩌니 하면서 저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꼭 다음부터는 라면 한 봉지를 사더라도 꼭 저랑 상의하고 무조건 제가 오케이 하는 것만 사겠다며 한 번만 봐달라고 싹싹 빌더라고요. 하지만 제 앞에 저렇게까지 싹싹 빈다고 해서 풀릴 화는 아니었어요. 더 이야기하기 싫어서 전화 끊고 혼자서 화를 삭히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제가 화가 난 걸 눈치채시고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오셨죠. 침대 하나만 사달라더니 또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침대를 샀지 뭐냐며 한탄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신혼집부터 시작해서 침대까지 뭔가 촉이 안 좋다고 하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너무 오버하시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신혼집 마련해놓고 혼수 채우는 과정에서 트러블이 생긴 건데 결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문제로 다투는 사람들이 많다던데 저도 그중 한 경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자꾸 남자친구가 뭐 도박에라도 빠진 거 아니냐, 두 집 살림 하고 있는 건 아니냐 하면서 자꾸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계시니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어머니께서 자꾸만 어른 말 들어서 나쁠 거 하나 없다고 세상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별의 별사람이 다 있으니 확인해보는 게 어려운 거 아니지 않냐고 자꾸만 남자친구가 무슨 속내로 자꾸 아무 상의도 없이 저러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저를 닥달을 하셨죠. 그래서 어머니 말대로 하루 회사 휴가 내고 그냥 무작정 남자친구한테 연락 안 하고 구했다는 신혼집으로 찾아갔어요. 정말 집도 어디서 이런 집을 찾은 건지 대중교통으로만 가려니 까마득해서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그냥 택시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이름만 들어서 어디인지 몇 동인지만 알았지 정확한 호수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나 집 구경 왔는데 몇 초인지 비밀번호는 뭔지 좀 알려달라고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전화기 너머로 쩔쩔매면서 연락도 없이 오면 어떡하냐고 엄청 곤란해하는 겁니다. 너는 상의도 없이 집도 사고 침대도 샀으면서 나는 앞으로 내가 살 집인데 그거 허락까지 받고 와야 하냐고 한마디 쏘아붙이고 빨리 몇 초인지랑 비밀번호나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더라고요. 곧바로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받지도 않았고요. 그때부터는 어머니가 말한 안 좋은 촉이라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꿀리는 게 있으니 저러겠구나 싶었고, 머릿속에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를테면 저희 어머니가 상상했던 것처럼 도박 같은 걸로 전 재산 날려놓고 어떻게 안 되겠으니 아무 아파트나 찾아서 집 샀다고 뻥을 쳤다던지, 아니면 저랑 결혼하기 전까지 해서 저 모르게 전에 만나던 여자친구랑 동거를 시작했다던지 하는 것들이요. 몇 번을 다시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으니까 저도 오기가 생겨서 누가 이기나 보자고 정말 신호가 끊기자마자 계속해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렇게 한 20분 정도 수십 통의 전화를 하고 있는데 단지 안으로 웬 택시 한 대가 들어오더니 남자친구가 거기서 헐레벌떡 내리더군요. 남자친구는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는 듯 저한테 미리 연락이라도 하지 그랬냐며, 우리 같이 살 신혼집인데 집 구경은 꼭 자기가 같이 시켜주고 싶었었다며 그래서 저를 밖에서 기다리게 만든 거랍니다. 급하게 회사에서 나오느라고 핸드폰을 두고 나와 전화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회사 일 때문에 잠깐의 짬도 못 낸다던 인간이 제가 집까지 찾아왔다는 소식에 저렇게 헐레벌떡 나타나니 이젠 진짜로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집 좀 보여달라고 남자친구를 앞장 세웠죠. 남자친구는 혼자 횡설수설 떠들면서 제가 올 줄 알았으면 집 좀 치워놓고 그랬을 거라니 어쩌니 하면서 분위기를 환기시키려고 애를 쓰더군요. 남자친구가 비밀번호 눌러 문을 열자마자 제가 먼저 들어갔어요. 신발장에 남자친구가 쓰는 쓰레빠 하나 말고는 없긴 했는데, 침대랑 컴퓨터 한 대만 있을 줄 알았던 집에 어디 중고시장에서 구해왔는지 집 크기에 어울리지 않는 추레한 소파 하나, 오래된 TV 한 대가 바로 거실에 보이더군요. 낡아빠진 냉장고며 나름 살림살이를 채워놓은 게 이 인간이 어디서 버리는 거 얻어와서 진짜 두 집 살림을 차린 건가 싶었죠. 남자친구한테 침대 있는 방은 어디냐고 묻자마자 곧바로 안방문을 벌컥 열어 제꼈는데, 침대라고 하나 커다랗게 방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게 어이가 없게도 돌침대더라고요. 바닥에서 자는 게 등이 베겨서 죽겠다더니 무슨 돌침대를 샀냐고 따졌는데, 장기적으로 허리 건강 생각하면 돌침대만한 게 없다니 어쩌니 하면서 또 혼자 쩔쩔 매는 겁니다. 방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던 돌침대의 시선을 빼앗겨서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방 안에 장롱하며 화장대까지 다 들어있었어요. 장롱도 어디서 누가 쓰던 걸 얻어온 건지 낡아빠진 장롱이었는데, 안에 있는 옷까지 보면 이 인간이 정말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건지 알겠구나 싶어서 문을 활짝 열었는데, 세상에, 장롱 안에 이불로 무언가 덮어져 있었는데 그게 난데없이 꿈틀대더라고요. 처음에는 뭔 시커먼 게 꿈틀대서 저도 모르게 꾀액하고 비명을 질렀는데, 순간 이놈 이거 잘 걸렸다 싶어서 곧바로 이불을 들쳐버렸죠. 그런데 이불을 걷어내니 거기에 예비 시어머니랑 예비 시아버지가 장롱 바닥에 마주보고 쪼그려 앉아서 앉아있더라니까요. 남자친구한테 제가 욕짓거리를 하면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보라고 대번에 소리를 질렀죠. 잠깐 추스르고 나와서 저희는 거실에 있던 낡아빠진 소파에 앉았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집안에 채워져 있던 낡아빠진 살림살이들이 남자친구 집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예비시댁에 있던 가정가구들이었다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일단 놀란 가슴도 어느 정도 진정시켰으니 남자친구한테 대체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궁시렁궁시렁 혼자 지내니까 밥도 잘 못 챙겨 먹고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부모님이 잠깐 와서 같이 살아주시는 거라고 둘러대더라고요. 결혼하면 짐 빼서 나가실 거라고요. 사람 우습게 보지 말라고, 그럼 방에 있는 저 돌침대는 왜 있는 건지 설명 좀 해보라고, 그리고 두 분은 왜 장롱에 숨어 계셔야 했던 건지 설명해보라고 했죠. 방에 있는 장롱하며 화장대하며 옮기기도 힘든 돌침대까지 놓아드린 걸로 봐서는 정황상 이미 안방을 예비 시부모님이 쓰고 있던 건 누가 봐도 뻔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뻔한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히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제서야 실토를 하더군요. 어차피 부모님 모시는 건 아들목 아니겠냐며 나중에 언제가 되었든 모시고 살게 될 테니 미리 모셔온 거라고요.
살고 계시던 집을 팔아 이 집을 사는데 돈을 보태주셨으니 같이 살아도 되는 거 아니겠냐며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깟 대출 얼마 받는 게 싫어서 내가 결혼하자마자부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 거라 생각했냐고. 애초에 내가 원하던 집도 아니었는데 이참에 잘 됐다고. 투자가치 좋은 새 집에서 부모님 모시고 어디 한번 잘 살아보라고 한마디 해주고 파혼 선언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전했더니 어머니가 그럴 줄 알았다고 바쁘다는 핑계 대면서 결혼식 미룰 때부터 뭔가 꺼림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인신고 올리는 것부터 안 된다고 반대를 하셨던 거고요. 그냥 그 안 좋은 초기 기후일 수도 있고 제 나이도 나이였다 보니 결혼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겠어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자 그러셨던 건데 집을 상의도 없이 구했을 때까지는 그러려니 했지만 그 뒤로도 하는 꼴 보아하니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도 필시 있겠다 싶으셨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고 오히려 혼인신고 먼저 못하게 하던 어머니를 원망했던 제가 다 한심해지더라고요. 그래도 거기서 부모님 안 모시기로 하자고 결혼 준비마저 다시 시작한 게 아니고 파혼 선언하고 딱 잘라내고 온 건 참 잘했다고 해주셨어요. 정말 쥐구멍이 있다면 들어가서 숨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파혼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줬던 선배랑 만남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이가 없는 건 선배 또한 남자친구가 여지껏 그 나이 먹도록 결혼을 못했던 이유가 꼭 결혼하면 부모님을 모시겠다는 그 고집을 꺾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던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더군요. 저를 소개시켜주기로 하면서 선배가 남자친구한테 부모님하고 같이 살 생각 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저를 소개시켜줬다고 해요. 남자친구도 그렇게 하겠다 했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건 그냥 대답만 했던 거고 아예 저한테는 모르게 해서 결혼 준비 먼저 하고 어떻게든 부모님을 모시고 살 계획을 뒤로 꾸미고 있었답니다. 결혼식을 미룬 것부터가 신혼여행이고 뭐고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간벌이를 했던 거였어요. 혼인신고를 먼저 올리자는 것도 그 계획의 일부였겠지요. 한번 혼인신고 올리면 물을 수 없는 거다 보니 나무꾼이 선녀 날개옷 숨겨놓았던 것 마냥 어떻게든 제가 빠져나갈 구멍을 시작부터 숨겨놓을 속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성견지명 덕분에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니 일단 제가 절대로 찾아가지 않을 만한 위치에다가 집부터 구하고 그 집에 시부모님을 모셔서 살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들키면 어쩔 수 없나 생각했나 본데 제가 예상외로 순순히 넘어가니까 한술 더 떠서 부모님 쓰실 돌침대 하나 욕심부렸던 거고 그 덕분에 저한테 꼬리를 밟히게 되었던 겁니다. 남자친구가 그런 개수작을 꾸미고 있던 것도 어이가 없지만 진짜 어이가 없는 건 부모님을 꼭 자기가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란 걸 저한테 귀뜸을 해주기는커녕 다 알고 있었으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오히려 그 사람하고 자리까지 만들어준 이 선배였어요. 내가 뭐 학교 다닐 때 선배한테 잘못했던 거라도 있냐?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사람을 소개시켜준 거냐 했더니 남자친구가 이번엔 절대로 부모님 모시고 살겠다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거라고 자기랑 약속을 했다고. 다른 건 모르겠고 40 넘기 전에 결혼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자기 양복도 한 벌 뽑아주고 그러겠다고 하는 걸 보니 이번엔 진심인 것처럼 보여서 그 말을 믿고 해준 거라는데 강아지가 똥을 참지. 여태껏 부모님 모시는 문제로 결혼을 몇 번이나 무산시킨 인간이 이번엔 잘도 그랬겠다며. 고작 양복 한 벌 받겠다고 내 인생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했던 거냐고. 그렇게 안 봤는데 선배도 정상은 아닌 것 같다 말하고 앞으로 평생 연락하지 말라 한마디 해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나이가 나이다 보니 괜히 분위기에 휩쓸려 결혼이란 두 글자에만 연연하고 정작 봐야 할 건 못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어머니 말 들어서 제 손으로 팔자 꼬을 뻔한 거 직전에 멈출 수 있었네요. 36, 40 다 되어가는 나이니만큼 저도 제 앞가림 할 줄 아는 어른이라 생각했는데 아직 한참 멀었나 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